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성델타테크 분석대장 맨바레온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켄텍과의 협업 관련해 가지고도 제가 아주 논리적인 말씀 한 말씀만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좀 말씀해 보고자 하는데요. 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나무의 몸통이 되는 것이 바로 퀀텀 에너지 연구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미 켄텍과 진행하고 있는 무엇입니까? MOU 체결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상온상압 초전도체를 활용한 그런 대전제를 깔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지금까지 이제 켄텍과 무언가가 같이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자, 그때 우리가 퀀텀 에너지 연구소, 켄텍, MOU 치게 되면은, 자, 뭐라고 나온다고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마음껏 얻어가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게 되면은 그 MOU를 체결한 내용이 자, 이게 좀 찾아야 되는데 자,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요, 결국 누가 주도를 하는 겁니까?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근본이 되는 겁니까? 퀀텀에너지 연구소가 근본이 되는 겁니까? 제 생각은 퀀텀에너지 연구소가 근본이 돼야 맞다. 왜? 본 협약은 뭐를 활용해서 상온상압 초전도체를 활용해서 얘를 방막을 증착해서 그 기반을 바탕으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이 주인은 누구냐? 바로 주인은 퀀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할 때 그 포도나무가 퀀텀 에너지 연구소일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 그럼 무슨 이슈가 나왔을 때는 그것이 초전도체와 연관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아니, 공동 출원을 했는데 여러분들 이게 상식적인 내용이죠.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는데 협상을 합니까? 협상을 하는데 상대방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그러면 협상을 해줄까요? 뭔가 딜을 하려면은 우리는 무엇을 해줄 테니 너는 무엇을 줘라. 나는 노동을 제공할 테니 당신은 임금을 줘라. 뭐 이런 거잖아요. 익스체인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익스체인지를 하는 거죠. 밸류를. 근데 퀀텀 에너지 연구소는 뭘 제공했으니까 익스체인지가 되겠어요. 초전도체 상상초를 제공했으니까 익스체인지가 되겠죠. 그것이 없으면 같이 뭘 연구할까요? 한국에너지 공과대표 뭐가 아쉬워가지고 익스체인지를 합니까? 아니, 제가 유튜브를 찍어서 신성델타테크 대장이 됐어요.
아니 뭐 제 대장 이래서 그런데 솔직히 이 조회수는 2등이었고 사실 분석 대장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다 밑바닥 다 만들어 놓은 예측 적중 위에서 다 이제 올라타 있는 거고 뭐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뭐 X하고 나가주시면 되고 솔직하게 있는 것도 못 말하면 어떡해요. 솔직히 없는 것까지 자랑하는 판에 이 유튜브가. 그런데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는데 지금 이런 뉴스들이 나오겠냐 이거예요. 어그럼 나도 다 어그로만 끌면 되겠네요. 나도 다 이쪽 저쪽에서 나 상상초 개발했어 하면 되잖아요. 뭔가 썸띵이 있느냐 아는 곳에서 뭔가 연기가 피어오를 수 있느냐라는 것이 저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협상 테이블로 나와올 때는 무언가 그것에 대한 근거가 없을 수는 없다라고 보는 것이 제 의견이에요. 근거. 파운데이션. 그러니까 파운데이션이요, 파운데이션.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자, 공감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요. 또 고군분투하고 있는 훈이에게 화이팅이라고 또 아래 하나씩 남겨주시면은 제가 많이 힘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랫동안 이게 조회수가 너무 안 나오고 이러면은 제가 이제 이 진실을 알리는 데 있어서 사실 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계속 여기서 볼 수 없을 수도 있지만은 제가 이제 보는 데까지는 여러분들께 최선을 다해서 제가 목이 아파라 하는데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이 인식을 하려면은 여러분들께서 좋아요와 시청 시간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이미 뭐 1년 정도 걸려서 그렇게 하는 건 제가 사실 필요가 없거든요. 1년 뒤면은 뭐 모든 게 다 이제 그 리드코프 40연상 같은 그런 사태가 저는 일어나고 난 다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는 뭐 제가 여러분들께 큰 역할을 할 필요가 없겠죠. 이미 세상에 다 알려진 거기 때문에 그때는 뭐 이미 적정 가치가 뭐 1억이다 뭐 이런 식으로 1000만원이다 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뭐 유튜브들이 다 이거 찍고 있겠죠. 삼성 뭐 네이버 금융의 1등이 될 것이고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역할을 최대한 여러분들께 선한 영향력과 뭔가 가치를 전달해 드리고 그걸 빠질 수 있다면 얼마나 또 보람찬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문자로 훈이 화이팅이라고 하나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자, 근데 이제 조회수가 안 나오고 뭐 아무도 안 보고 그럼 뭐 여기다 계속 뭐 허공에다가 계속 뭐 바람을 부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호루라기라도 불려면 호루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캐치를 좀 하시고 그죠? 누가 중심인지는 확실히 찾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자 켄텍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앞으로 특허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초전도체를 바탕으로 특허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자, 연세대학교 김근수 교수 연구팀이 암흑전자를 발견했다. 그러니까 암흑전자라는 거는 뭡니까? 자, 우리가 전자를 관측하려면요. 우리가 관측한다라는 게 observe 한다는 게 뭐예요? observe. 이게 무언가를 우리가 빛이 사물에 닿아서 그러면은 자 전자가 있는데 이 빛이 뭐야 하면서 얘가 뭐야. 그러니까 자 이거예요 여러분들. 빛 에너지라는 게 뭐냐면은 자 진짜 집중해서 들으세요. 내가 뒤통수를 빡 쳤어. 가다가 다다다다다 해서 뒤통수를 팍 쳐니까 얘가 뭐야 하고 뒤돌아봤어. 스파크가 탁 뛰죠. 그게 빛 에너지예요. 근데 빛이 때렸는데 스파크가 안 튀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전자가 있는 거예요. 암흑전자죠. 그러니까 이게 유보트 같은 거예요. 바다 밑에 유보트가 있어. 근데 유보트가 이렇게 막 가고 있는데 안 보여. 바다 밑에 있으니까 안 보인단 말이지. 그렇다고 이게 없는 거는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작용과 반작용을 우리가 이제 물리 시간에 배웠잖아요. 근데 작용을 했을 때는 저항이 발생해야 되는데 작용을 했는데 저항이 발생하지 않는 거야. 반작용이 없는 거지. 그래서
그동안 밝혀내지 못한 여러 가지 물리학의 난제 해결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고온 상압, 그러니까 상온 상압 초전도체에 대한 규명이라는 거지. 그 이론적으로 여러분들 딱 보세요. 벌써부터 거부감이 들잖아요. 벌써부터 무슨 거부감이 드느냐? 보이지 않는 것은 안 보이는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빛보다 빠른 물질은 속도를 가진 물질은 있을 수 없다 그러잖아요. 양자역학은 그 국소적 우주론의 아인슈타인의 그 이론을 넘어선 이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인슈타인도 인지하기가 어려운데 그 이상을 인지를 해야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아니 정보의 전달은 빛보다 빠를 수 없는데 안드로메다에서 우리나라 지구에서 안드로메다까지 양자로 얽혀 있는 게 있다면 지금 우리가 얽혀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전 우주적으로 양자로 얽혀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지구와의 어떤 무엇이 암흑전자를 통해서 엮여 있을 수 있다고요. 자, 암흑전자라는 건 뭐예요? 빛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중요하게 인식을 안 하면은 어쩔 수 없죠 뭐.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하는데 목소리 외치는데 안 되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암흑 전자라는 거는 빛의 영향을 받는 거야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전자가 있는 거고 암흑전자가 있는 건데 빛으로 우리가 보는 건 다 빛이 때려가지고 어떤 사물을 때려서 그 빛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 빛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데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인해서 전우주에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다니까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전자부터 해서 모든 전자들이 연결돼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순간이동도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정말 끝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왜? 우리 인간이라는 거는 빛의 속도를 넘어설 수 없어. 인간은 빛을 넘어설 수 없어, 속도를. 국소적 우주론이야. 근데 그거를 깨는 거라는 거지. 원래 뭐 그렇게 불가능하다라는 거를 계속적으로 인류 문명이 발달하면서 가능한 것으로 된 거니까. 자, 그래서 자연에는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하지 않아 관측이 어려운 암흑 상태가 존재한다. 이는 다양한 자연현상에 영향을 준다. 이거 제가 얘기한 거예요, 지금까지.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게 더 많다. 지금 사사분면에 여기 보시게 되면 암흑 상태가 더 많은 거예요. 왜? 우리의 존재는 선이라는 게 뭡니까? 선이라는 게 뭐예요? 악이 있으니까 선이 있다 이거죠. 우리가 성악설을 주장한 순자 이론을 따르면은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버님 식사 드시지요 하지 않고 자기 입에 먼저 넣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성악설을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아름다움을 흠모하는 것도 성악설이다. 왜? 우리에게 없는 거를 흠모한다. 옛날에는 뚱뚱한 사람, 뚱뚱한 여자, 비너스 상인가? 그게 엄청 또 그 선망한 뭐 그런 거였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흔하지 않아. 왜냐면 옛날에는 못 먹었으니까.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선망을 가지는 거다. 그러니까 뭐예요? 분수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걸 가지려 하니까 인간 악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순자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 보지 못하는 것들, 이 사사분면에 더 많이 있다. 라는 겁니다. 더 많이 존재한다. 근데 우리가 보이는 세상에서 얼마나 우물한 개구리 같은 거예요. 이 광명 상태인 보강 간섭만 보고 우리들은 뭐예요? 상황을 판단한다. 결국에는 어떤 대칭상을 이뤘을 때
어떤 그 상호작용, 파동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이루어지는 이유가 처음부터 파동이 만들어진 게 아니죠. 파동이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와 얘가 가는데, 물론 파동이 있을 수 있겠죠. 단파동이. 근데 이게 서로 만나서 중첩돼 가지고 더 강한 파장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거잖아요. 예. 얘는 가려고 하는데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빠지니까 상쇄돼서 0이 되는 거고. 그죠? 얘는 가는데 얘는 떨어지니까 어떻게 상쇄적으로 가서 0이 되는 거고. 0이 되면 안 보이는 거잖아요. 제로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자, 우리가 그 존재를 모를 때 설명할 수 없었던 기묘한 양자 현상들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그 하나가 바로 고온 초전도 현상이다. 고온 초전도체인 구리산화물이 전자를 빛으로 측정하면 이론 예측과는 달리 일부 전자가 보이지 않는 현상이 40년간 풀리지 않는 의문이었다. 그런데 이게 바로 규명할 수 없었던 전자가 바로 암흑 상태에 해당되는 사실을 밝혀냄에 따라 고온 초전도의 메커니즘 규명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게 됐다. 아시겠죠? 네,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뒤통수를 때렸는데 그럼 야이 하면서 얼굴 그 스파크가 탁 튀잖아요. 막. 예? 그게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는 빛인 거고 팍 때리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나무아비탐을 관세음보살을 외치면서 그냥 쭉 가던 길 가는 게 있어요. 스파크가 안 튀지만 안 가는 건 아니라는 거지. 예. 예. 그러니까 존재가 없는 건 아니라는 거. 뒤통수를 때리는 순간 존재는 있잖아요. 근데 아무런 반응을 리액트를 하지 않으니까 스파크의 빛이 튀지 않는 거예요. 그걸 이제 어둠 상태라고 하는 거죠. 아니면은 이제 욕을 하는데 어때요? 그 욕을 달콤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는 거야. 비타민으로 삼아가지고. 예. 욕을 흡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글링이 한 마리 있는데 디파일러가 있습니다. 디파일러가 있는데 저글링이 한 마리 있어요. 이걸 이렇게 컨슘해서 먹었어요. 저글링은 없어졌어요. 암흑 상태인 거죠. 근데 디파일러의 배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엔트로피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도 좀 재미없을 수 있지만은 이 본질에 대한 강의를 제가 실시를 했고 또 기술적 분석상에 매우 중요한 내용들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이제부터 해드릴 거니까 초집중 해주시길 바라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면서 지금부터 기술적 분석 초대박 100만원으로 21억 만들기 프로젝트 100억 만들기 프로젝트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지금부터 100만원으로 10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급등주를 잡고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은 제가 대한민국에서 1등이라고 자신을 하고요. 자, 이렇게 100만원으로 21억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자, 보시게 되면 5번, 10번 보고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100번 봐도 알 수가 없어요. 4086번을 5년간 테스트했을 때 1641일 테스트를 했을 때 100만원의 원금이 21억으로 불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느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건 스캘핑이 아니기 때문에 데이 트레이딩으로 손쉽게 따라할 수 있다. 여기 주식 급등주 추출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데이터 콜렉트에 제가 프로그래머를 고용해서 자, 키움 검색기 가지고 뭐 상한가가 나온다 뭐다 하면서 이미 상한가 간 걸 찍어 놓고 위에다가 아무 검색기나 검색식 써 놓고 그거 모자이크 처리해 놓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증거를 남겨 드린 것이고 그 전략을 바탕으로 이렇게 프로그래머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검색기를 만들어 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 조건만 아시게 되면은 다음날 급등할 종목을 높은 확률로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매수 조건식과 매도 조건식 그리고 언제 매수하고 종목당 매수 비중과 최대 보유 종목은 몇 종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 목표가를 잡고 언제 손절할 것인지, 그리고 얼만큼 최소 보유하고 얼만큼 최대 보유할 것인지. 여러분들 이러한 단기 투자는요, 여러분들 데이 트레이딩이라는 거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아무렇게나 매매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매수 종목을 필터링을 우선순위로 어떤 종목을 필터링을 할 건지, 1차 필터링 어떤 종목을 할 건지, 2차 필터링 어떤 종목 중에서 어떠한 조건의 종목을 또 필터링하고, 그리고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하고 얼만큼 보유할 것인지, 손절은 언제 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갖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느낌으로, 감으로, 알고리즘, 메커니즘 없이 투자를 진행하면은 물론 이 검색기로 뽑아낸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뭐예요? 최적화된 극대화된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간과하시는 게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에 백테스팅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검색기로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 뭐하러 새롭게 검색기를 만들어냈느냐. 자, 이거는 시가를, 자, 어제 종가상에 엄청난 모멘텀이 생긴 종목들이 종가에 잡아야 되는데 젠포트에서는 그 당시에 시가 매수밖에 적용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종가에 엄청난 모멘텀이 생긴 종목을 다음날에 잡아야 되는 엄청난 불편이 있었던 겁니다. 왜냐? 급등주는 절대로 눌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파동이 여러분들 이렇게 가지 않아요. 급등주는. 여러분들 급등주는 5선을 타고, 5일선 보통 우리가 21선 이렇게 61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 5선을 타고요, 가파르게, 그러니까 5일선, 21선, 61선 이렇게 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더 가파르겠죠. 자, 더 스티프하게 5일선, 21선, 61선 이렇게 있으면 이 5일선을 타고 갑니다. 급등주는. 근데 이제 종가상에 잡았어, 내가 눌림목에 달리는 말에 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날에 시가 갭을 주거나 아니면 점상을 하거나, 운 좋다면 점상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다음날에 개인 투자자들이 추격하지 못하게 올려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씩 눌림목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에 잡더라도 시가에서 이게 마이너스 2%에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물이 나온 건데, 이렇게 시가에서 눌림목을 주고 개인 투자자를 떨구고 갈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를 떨구고 세력들이 주가를 폭등시키는 방식은 아침부터 그냥 갭으로 띄우고 날려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급등주들을 한번 다 돌려보세요. 일봉, 분봉, 주봉 다 돌려보십시오. 그러면 시세는 전체 100% 보유 구간 중에 10에서 20% 사이에 눈 깜짝할 사이에 나오고, 일본 기준으로는 다음날 시가에 갭을 주고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종가에 그 종목을 발견을 했으면 그 종가부터 다음날 시가까지 오버나잇을 하면서 응축된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컨덴스드 된 에너지가 다음날의 시가에서 갭으로 떠갖고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타기는 자살행위입니다. 물타기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왜? 역추세에 내가 비중을 담는 거기 때문에 계속 비중이 거기 실리면서 역추세를 맞게 되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손실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어떠한 알파도 창출되지 않습니다. 근데 종가에 엄청난 종목을 발견해냈는데, 그럼 오버나잇 되는 구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날에 점상을 하거나 갭상을 하거나 갭으로 띄워가지고 가는 종목들이 계속 시세를 분출하게 되는데, 그거를 하나도 못 잡았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억울하기 때문에 그거를 종가에 잡기 위해서 이렇게 검색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콜렉트해 보시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 100만원으로, 자 여기 보시면 더 자세하게 보시면요, 월별 이렇게 성과가 나옵니다. 자 월별 이렇게 성과가 나오죠. 자 자세하게 보시게 되면, 자 그런데 모든 종목이 다 수익 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13종목 수익, 4종목 손실, 18종목 수익, 7종목 손실 마감, 14종목 수익, 9종목 손실 마감. 자 이런 식으로 모든 매매에서 승리를 거둘 수는 없지만 좋은 손익비와 좋은 승률로 먹는 거를 더 늘려나간다면, 그걸 꾸준히 반복한다면 여러분들이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유명한 트레이딩 격언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됩니다. 100만 원으로 1억 못 만드는 사람은 1억으로 100억 절대 못 만듭니다. 자, 돈부터 먼저 거시기 전에 내가 올바른 방향을, 올바른 메커니즘, 알고리즘, 로직을 알고 있느냐와 그걸 모르느냐는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100만 원이 21억이 될 수도 있지만 방법을 모르면 21억이 1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저는 이 부분을 공개하는 이유는 뭡니까? 모두에게 저는 이제 가치 투자, 어느 정도 자본의 규모를 제가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부분으로 단기 투자는 어느 정도 유동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액 투자자분들이 좋고 100만 원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21억 되기 전에 이거보다 더 높았는데 계속 이제 20억으로 굴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게 그쵸, 유동성 문제 때문에 더 자산을 증식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10억 이내의 개인 투자자들 한테는 이게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자산 규모가 10억 이상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에게는 리스크할 수 있다. 먹히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사고 싶은 가격에 전부 다 사야 되고 내가 팔고 싶은 가격에 전부 팔고 나와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불가능해져요. 유동성 문제 때문에. 자, 쉬운 예로 워렌 버핏이 뭐 150조가 있어요. 근데 내가 엄청나게 저평가된 중소형주가 있어. 옐로우 칩이 있어. 근데 내가 그걸 사려고 하는데 내 자산의 1000분의 1만 넣어도 그 기업에 다 사버려요. 시가총액을 다 사버리게 돼. 그러면은 싸게 사는 게 불가능이죠. 왜? 호가가 안 받쳐주기 때문에 내가 그 시가총액을 사려고 하는 순간 그냥 계속 점상해버리겠죠. 파는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자, 돈이 적어서 투자해서 부자가 못 된다라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들께서 방법을 모르는데 조급하기 때문이에요. 방법을 알고 그것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복복리가 적용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100만 원으로 자, 100만 원으로 1000만 원 아니 21억이 아니라 2억 아니 2천만 원 아니 200만 원이라도 되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하지만 방법이 옳다면 여러분들께서 급등주를 잡고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러한 검색기 여러분들이 한번 자, 물고기를 잡고 자, 물고기를 여러분들께서 나는 100만 원으로 100억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물고기도 잡고 그리고 물고기를 잡는 방법도 배워보시면서 일치월장 하실 분들 이거 말고도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변동성 돌파 전략 업그레이드 버전 그리고 밴드값 1분봉 밴드값 시초가에 잡아서 종가까지 시세를 극대화하는 단타 매매 스캘핑부터 해서 많은 노하우들을 많은 분들에게 공유하여서 더 이상 세력들이 여러분들에게 자 개인 투자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수익을 거두지 않고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이 방법을 활용해서 부자가 되시는 그 맨바레오니 군단 여러분들께서 많은 부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자, 아낌없이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공유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자 아래의 연락처로 여러분들께서 뭐라고요? 네, 급등주라고 아래의 연락처로 자, 급등주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